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종민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입니다. 10분 정도 해주시면 시간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받은 총신대학교 이종민입니다. 두 분의 발제 감사합니다. 국가조직하고 교회조직이라는 게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를 함께 논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아까 김병호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거나 박재현 박사님이 발제하신 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북한이라는 사회체제는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 사상을 살펴볼 때 국가와 교회라는 주제를 함께 다뤄야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어떤 애들이 보기에는 북한이라는 정치체제가 단순히 국가 조직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정체성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함께 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병호 박사님의 발제와 또 박재현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김병호 박사님께서 해주셨던 것은 첫 번째로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이해해 주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 하나의 사회 실제론에서 볼 때는 유기체이고 그 다음에 사회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경제주의나 혹은 주체 사상이 하나의 통합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사회 정합적인 부분에서는 변동보다는 유지를 이어가는 그런 북한 체제를 얘기해 주셨고요. 또 특별히 그런 것들을 사회 기능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좀 보실 때 수령 절대주의를 고취한다든지 유교식 전통주의를 소환시키는 것은 사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북한 체제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발제해 주셔서 특별히 이러한 사회 체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인 유교적 전통주의를 탑재함으로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독특한 해석을 해주신 건데요. 종교적 관점에서 북한의 사회 정치적 생명체도는 이해해 주셨고 특별히 그 영생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해석은 종교사학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 사회의 체제가 단순히 국가 체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사회학에서는 이제 포괄적 의미의 종교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북한은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국가 체제와 교회 조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우리 박재현 교수님께서는 헤르만 바빙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론과 기독교의 정체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 한 학기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분 만에 요거 녹음해가지고 학교에다 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특별히 교회론에 입각해서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으로 온천에 널리 퍼져야 한다라는 그 사실, 특별히 교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부분은 되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 교리가 교회 종교사회학에서 볼 때는 이게 종속 개념이냐, 종속 변수냐, 독립 변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은 교리가 독립 변수로서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천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과 같은 해석과 평가를 감사드리면서요. 계속되어지는 학문적 발전과 실천을 모색하면서 두 분에게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이면서도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명도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해줬을 뿐만 아니라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특성을 띠고 있는 북한의 사회체제와 사상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체제 이론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사회학적 혹은 종교사회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비판 자료나 건설적인 변증 자료가 있다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박재현 박사님께서 조직신학자로서 교회 속성을 헤르만 바비큐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고 특별히 신칼빈주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칼빈주의 입장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면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통일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하실 수 있다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교리라든지 이런 교회의 역할이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천 전략이 혹시 무엇인지 제시해 줄 수 있으시다면 혹은 그 실제적인 예가 있다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며 국가와 종교가 결코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계속되는 연구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져서 한반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약간 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잠을 깨는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양에 여러 차례 가서 칠골교회 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카운터포터가 이제 조기련, 조선 기독교 연합회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온 사람 한 10명은 우측에 앉고 북측에서 온 분들은 이제 외쪽에 앉았더라고요. 절대 우리하고 말을 섞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북한 측에서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아주 알듯 말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40분 정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 같기도 하고 북한 찬송가 같기도 하고 하여튼 나와서 그분한테 살짝 말을 어떻게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한 번은 또 묘양산에 그 사람들이 안내로 가는데 거기는 또 절이 있죠. 보현사라고 임진왜란 때 이제 사명대사가 계셨습니다. 거기는 조불련이라고 해서 조선 불교도 연합회 또 소속입니다. 스님이 장삼을 입고 있는데 머리가 저보다 더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은 사진 찍는 용도예요. 그래서 사진 찍고 스님 요즘은 무슨 불경을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말고 빨리 찍으세요 사진. 이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근데 이제 제가 신학 이런 건 잘 모르는데 북한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딱 뭉쳐갖고 50년대 1차 숙청을 했습니다. 연암파고 러시아파고 그래서 절대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한 거고요. 우리 기독교는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이렇게 좀 교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훨씬 이게 아주 긍정적이고 또 북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면 참 좋겠다. 제가 사실 이런 세미나나 이렇게 기독교 쪽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탈북자 연구원들을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에서 3년 10개월간 연구원으로 데리고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절대. 우리 지성호 지사님 뭐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가면 한 달에 60만 원도 준다 뭐 거기서 또 따뜻한 여러 가지. 그런데 1대1로 이제 저랑 얘기를 해보면 절대 하나님이 안 들어온대요, 머릿속에. 그냥 뭐 60만 원 주니까 한 달에 4번 가면 저기 여의도의 순복음이나 일반적인 교회에서 또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 만나서 서울에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가 되니까 가는데 절대 안 믿어진대. 특히 20살이 넘어서 오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뿌리가 박혀서.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믿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하나님 안 믿고 뭐 부처님 믿어도 뭐 상관은 없고요. 두 번째는 이 남북한이 이제 통일되면 동서독도 경험하시 북한 사람의 경제력을 남한 사람처럼 하루아침에 못 올립니다. 절대. 내 생산성부터 북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제가 협상하러 가보니까 밤 8, 9시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가서 뭐 텔레비전 나오시면 다 꺼지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력 격차는 통일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격차를 뭘로 메꾸느냐? 결국은 신앙으로 메꿔야 되지 않겠나. 신앙으로 위로 받아야죠. 뭐 어떻게. 동독도 그랬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위안을 삼고 일정 기간 이제 가면서 경제력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 종교, 기독교가 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북한선교학교 자문교수도 제가 한 15년을 했고요. 그 영락교회 가면 재밌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과거에 이제 가서 뭐 북한 최근 현상을 얘기를 하면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딱 2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는 교수님 김정일 언제 죽어요? 두 번째는 부시럭부시럭 핸드백을 할머니가 뭔가 꺼내요. 이게 땅 문서인데 황해도에 있는데 땅 문서인데 이거 교수님 찾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뭐 그냥 할머니 그거 절대 못 찾습니다. 그거 토지 정리 북한 다 해갖고요. 논두 경계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 절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기대를 내리시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셔요.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음 한 달 뒤에 나오는 할머니 그거 꼭 찾을 수 있습니다. 꼭 갖고 계세요. 남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밤에 거의 뭐 야반도주 하다시피 다 6.25 때 내려왔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라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금강산 관광을 한 번 안 간 사람들. 그 사람들 경제력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라 그러는데 인사 잘해요. 왜냐하면 청계천에 건물들 하나씩 다 있거든요. 다 맨주먹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여담이었습니다. 아까 조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잠을 좀 깨우니라고 여담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 조정현 고려대 통일문화연구원. 김병록 교수님, 박정희 교수님, 뜻깊은 주제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교수님의 그 강의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록 교수님의 사회정치 생명체론에 나타난 북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수령 절대주의, 사회유기체론, 사회 영원 불멸설로 점철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 중심의 독재체제 강화,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강조, 또 인민 대중의 조직 사상적 통일 단결 유도를 목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통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통치 권력의 세습을 위해서 주체사상을 종교화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국가 통치 이념화는 첫째, 정치와 사회문화의 미문화, 둘째,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 불허로 정치문화와 의식의 획일화, 셋째, 정치 이데올로기의 무조건적인 소용이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강성국가라는 사회주의 낙원이 도래할 것을 믿으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국제재 속에서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의 환율이 2배 이상,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만으로도 그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일주일 전인 10월 24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하고 북한의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며 핵무력의 대응 태세를 엄격히 갖출 것을 강조했다는 기사를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최근 북러 밀착과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의 이슈들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민주화가 요원하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정말 북한 주민들은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빌미로 얼마나 오랜 기간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를 위해 희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동록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북한 국제화를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대국제제 국면에서 그 북한을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 명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북한의 미래 세대가 세계 기술과 문화를 배울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지식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 말씀하신 그 지식협력 사업을 구상하신 바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박지원 교수님의 기독교 교회론과 기독교의 정체성에 관한 통찰은 기독교 교회론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으로 여기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헤르먼 바빙크의 개혁파 교회학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체사상이 종교적 신앙으로 심화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종교적 요소와 또 기독교 교회론의 핵심 요소 비교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기독교 교회론은 공동체 중심성, 통일과 결속의 중요성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고 또 지도자의 역할과 권위, 영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 결속의 근거와 방식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공통점에 있어서는 사회정치적 생명론과 기독교 교회론은 공의, 공동체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죠. 그러나 차이점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역할과 권위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는 수령이 사회적 생명체의 최고 내수로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집단을 통합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지만 기독교 교회론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강제는 없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2024년 9월 말 기준에서 한국 입국 북한 이탈 주민 수를 34,259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 참여 의지가 낮고 여건이 열악한 북한 이탈 주민 대상 기독교 사역은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이자 또 지속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체 사상에 익숙한 세계관을 가진 북한 이탈 주민 사역에 있어서 이분들이 주체 사상의 가치와 기독교 신앙의 점을 활용한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사역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금방 남성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과 기독교 교회론의 계류론에서 혼란을 겪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은 교수님께 간략히 말씀 청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동 심포지엄이 총신평화
통일연구소와 그리고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이 또 서울 통일교육센터와 고려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이 각 분야에서 당면한 통일과제를 공유하고 통일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주제로 발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발제자분들 말씀을 듣기 전에 방청석에서 한두 분 또 말씀을. 네, 어제도 제가 ROTC 그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또 아주 그냥 세미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아주 혼이 났습니다. 이게 다른 데 같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점잖고 순해서 그냥 할아버지가 분탕질을 해도 그냥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품격이고 클래스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분도 예의를 지켜서 일본은 절대 세미나에 입장 자체가 사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도 절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학교에 오신 거니까 아주 좀 이렇게 지켜서 절차를 지켜서 두 분만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질문을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증조부 김영직 장로로 독실한 김영직 장로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죽은 해에 아들을 손정도 목사님한테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북한의 동방의 예루살렘을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하고 똑같이 그런 같은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동방의 때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이 북한이 이런 1세기라서 앞으로 오히려 북한이 미래에는 최고의 기독교 국가 또 기독교 수도 이것으로 또 우리가 한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또 연구들을 우리 학자분 교수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의 겸 코멘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평양이 하여튼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되는 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장사되겠죠. 한 분 정도 없으시면 발제자 두 분께 토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김병무 교수님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에게는 이정민 교수님께서 하나, 그다음에 조정현 박사님 하나 질문해 주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을 보는 관점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 국가를 어떻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는 게 굉장히 유행해요. 단지. 그러나 북한을 보는 관점도 전체주의로 보느냐, 발전주의 국가로 보느냐, 유격대 국가로 군사 국가로 보느냐, 또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 국가다, 종교 국가로 보느냐, 극장 국가로 보느냐, 유교 사회주의로 보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각 특성별로, 각 이론별로 발췌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어느 한 이론으로 한 사회를 분석한다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교국가라는 쪽에서 제가 북한을 많이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럴 경우 이제 비판을 하기 이전에 한국에서는 그걸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비판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체상 연구가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정책 생명체로는 주체상이 한 부분이고 그 주체상의 쭉 흐름들을 이제 한 70여 년간의 그 흐름을 볼 때에 결론적으로는 황장엽 선생이 돌아가실 때 황장엽 선생이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체상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황장엽 선생이 어떻게 하고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이 세계가 주체 사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주체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주체 사상이라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여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기독교적인 것과 비교하면서 경쟁 체제로 저는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걸 아무리 비판해도 그 이론 자체를 비판한다는 것은 만약 기독교가 만약에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그 이론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그런 방식도 뭐 없어서는 안 되고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의 그 뭐 실천과 관련해서 경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박지원 교수님께서 기독교의 이상을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론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분이 만약에 와가지고 그 이론을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멋있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는 전체로 전체는 한 엄청 뭐 사랑과 믿음의 사회 뭐 엄청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들대로 경쟁하면 끝이 없는 토론이고요. 그게 과연 현실과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 모형을 담지만 이론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신앙인들이 과연 그거를 그대로 따르면서 지키고 있느냐 많은 문제들이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론은 좋지만 지금 아까 박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사랑과 믿음의 사회가 아니라 막 억압하고 유린하고 하는 그런 사회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 측면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철학 부분에서도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 사회 구성체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겠고 실제로 그 실천 윤리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어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뭐 통일이 되는 과정이나 통일 이후나 이런 때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성을 지닌 북한 사회가 한국 기독교 내지는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와 비교할 때에 이렇게 한국적으로 그냥 흡수될 거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와 불협화음들이 많이 노정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한국 사회가 상당히 민주화되고 복지사회로 돼야 되고 교회도 많이 개선되고 발전돼야 되는 그런 측면을 오히려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 경쟁 체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조정현 박사님께서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북한 국제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북한을 또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서 좀 많이 다른데 지금 북한이 모든 학교와 공장이나 이런 기업소에서 세계화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로건들이 뭐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를 앞서 나가라, 뭐 세계 뭐 어떤 그런 세계화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활발히 지금 진행 중인데 그래서 밖으로 이제 나와서 발전된 문물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국내적으로 자체 개혁들을 필요한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최근에 주체 연호를 없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국에서는 통일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이 선대를 없애는 것이다. 김일성 지우기다. 이런 해석들은 그냥 정말 이데올로기적인 한국에서 이념 논쟁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화를 위해서 국제적 규모 북한이 너무너무 70년, 80년하고 폐쇄된 주체가 지나치게 주체를 추구하다 보니까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도부가 보기에는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충분히 개혁을 해나가는데 주체연호라는 것은 세계와 교류를 할 때 지금 세계에서 과거에 교류를 안 하려고 할 때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것이고 독창적인 걸로 주체, 평양, 시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세계는 돌아가는 게 어떤지 다 아는데 그런 게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 연호 같은 걸 없애는 것이고 또 김일성 김정일주의라는 것도 내부에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외적 교류할 때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 동맹 이런 거 가지고는 청년들이 교류를 하기 어려워요.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이런 정도로 보편 언어를 가지고 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손에 장을 한번 지져보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해외에 나오는 사람들은 김일성 배지를 안 달고 국기를 달고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이 북한 안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대내와 대내는 고칠 수가 없어요. 대내는 너무나 80년 동안 굳어있기 때문에 그걸 고치다가는 김정은이 날아가요. 제가 볼 때는 안 돼, 어려워요. 지금 북한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완전히 강성파에게 장악돼가지고 김정은이 저는 그렇게 많이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고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된 것도 그런 얘기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그렇고 어쨌든 네, 참으세요. 참으시라고. 그래서 한마디만 네. 하면 그래서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자체 동력으로 개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좀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은 북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삐랄랄이고 풍선날 이것도 한편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랜드 스트래티지 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북한을 완전히 개방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안 나오죠, 북한 사람. 그러나 나오려고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핵 문제 때문에 제재가 들어가서 어려워요. 그런데 유학생이라든가 비즈니스맨들 상당히 바깥쪽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나오지 재정을 지원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특히 학생들 또 젊은 교수들을 교육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해서 10만 양병설처럼 10만 명의 엘리트들을 해외에 좀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교류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장기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그 주체 왜곡된 주체를 개혁할 수 있는 세력들이 된다는 거죠. 이런 희망을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략을 수행하지 않으면 저는 통일이고 뭐고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북한 국제화 그리고 그걸 위한 국제적인 지식협력사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우리가 다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많이 이렇게 전수를 해주면서 왜 북한에 대해서 좀 전수를 안 해줍니까? 젊은 친구들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국가적으로 통일의 대전략을 가지고 좀 이 북한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런 지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북한 국제화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제 때 시간을 절약하시더니 마지막 간에서 기어코 채우시는군요. 네, 박재원 교수님 한 20분 드려야 되는데 한 2분만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민 교수님의 그 질문 중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 교회가 통일과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시제적인 예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저의 답변은 저는 웬만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뭘 해봤자 다 헛발질이고 다 무리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회가 교회답기만 한다면 소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빚만 되면 빚은 구체적인 일을 하지 않거든요. 빚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통일을 위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먼저 맞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정현 우리 연구위원께서 질문 주신 것은 현재 북한 이탈 주민 대상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총신대는 탈북민 전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는 우리 학교에 평담이라고 있는데요. 평생 담임 교수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수를 한 명씩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맡은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 탈북민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북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탈북민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탈북민 단체 모임들을 같이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2주, 3주마다 한 명씩 저를 꼭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남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꼭 다음 날 또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되게 내부적인 모함이 심하고 또 경쟁 심리가 되게 심하고 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단체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커서, 제가 어제도 만난 그 탈북민 학생이 저한테 와서 또 다른 사람을 막 욕하는 거예요, 탈북민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기독교의 가치, 사랑, 뭐 이런 공동체성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너무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탈북민들 속에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서두르는 이유는 저희가 4시 40분까지 돼서 여기 공간을 저희가 5시까지 쓰고 또 그 다음에 다른 행사가 있어서 가능한 한 시간 관리를 좀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한 거는 제가 이미 국정원 연구원장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탈북자 연구원이 13명 있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탈북자 연구원 중에 이제 본인들 실장을 이렇게 좀 임명해 달라고 국내 사람 박사 만들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1, 2, 3순위를 가져오면 내가 그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겠다. 그런데 석 달이 돼도 못 갖고 와요. 김일성 종합대학파, 국제관계대학파, 평양파, 함경도파. 이게 본질적으로 뭔가 그랬더니요,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4살 때 타가소를 가거든요. 그래서 오펜스 앤 디펜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 중에 우리는 말 안 할 권리가 있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합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해도 학생이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말 안 할 자유가 없다는 거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토요일 날 총화라고 해서 제가 황장엽 비서를 3년 10개월 동안 그 연구소 고문으로 뵀습니다. 네, 김정일 빼놓고는 이 모든 사람은 토요일 날 출근해서 총화를 해야 된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반성하는 거죠. 자기 잘못이 없으면 어떡하죠? 남을 비판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그게 본질적으로 인간을 수단으로 그 교육시킨 그런 이제 폐해들이죠. 그래서 교수님 그 쉽게 바뀌지는 않고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남한 사회가 북한 사회하고 다른 점은 이러니까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믿음을 갖자. 이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젊은 학생들은 뭐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 우리 지성호 교수님, 지성호 지사님 계시지만 조금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뭐 사람이 바뀌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네, 이상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